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움 사이즈 정도의 슈퍼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자, 라운드가 들어가고 면적이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르실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단판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거를 사용을 하셔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재단이 됩니다. 자, 패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표시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가방에는 장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디링고리 같은 경우에는 디링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미리 베이스하고 에지코트 작업을 해주시고요. 손잡이 같은 거라든지 다른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미리 에지코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링고리 같은 경우에는 디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엣지가 작업이 끝났으면 이거를 이제 겹쳐가지고 본딩 하신 다음에 이제 엣지 작업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본판에 패턴에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미리 열펜이나 은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닦아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에 이런 잠금 장식에 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양 옆으로 시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뒤로 시접 라인을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판 뒤쪽에는 손잡이 부분에 들어가는 보강재가 들어가요. 바느질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뜯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강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보강 작업 하실 때는 보강재가 들어가는 부분만 전체 본딩이에요. 자, 사용하실 수 있는 보강재는 저는 VXP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 VXP가 아니라면 부직포 보강재도 괜찮습니다. 사라만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마이크로 화이바 그 보강재도 괜찮아요. 자, 겉감하고 안감을 겹치실 때는 전체 본딩이 아니고 테두리 본딩만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전체 본딩을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본드가 새 거일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원단에 겹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두리 본딩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판 결합하시기 전에 디링고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구멍을 뚫어서 펀치 작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속들도 똑같습니다. 펀치 작업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메를 사용을 했는데 가시메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는 지금 6곱하기7 정도 되는 사이즈를 사용을 했어요. 그 장식 주문한 게 도착하기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8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이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 길이가 조금 더 긴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에는 이 장식이 하나 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7로 해보시다가 안 되면 8 곱하기 9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시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느질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안감 쪽에 들어가는 저 고리 보이시죠? 저 고리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나중에 저는 수정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겹쳐서 바느질 하실 때는 꼭 오울 그리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본판끼리 접착을 할 때는 B5 본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름소를 할 때 쓰는 본드는 스타 본드나 2030 본드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접착력이 틀려요. 자, 망치로 이 두드림 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바느질 하시고 나서 보면 이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바이어스 작업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자, 바느질이 되어 있는 그 선을 중심으로 양 옆에 5mm 정도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중심선이 아니라 패턴에 나와 있는 그 선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본판하고 바닥면 결합을 하실 때는 중심선 표시해둔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면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오일 그리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바이어스까지 다 하신 다음에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바이어스 작업하는 영상이 안 찍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는데 이전 영상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안감에 지퍼창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퍼창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 윗부분을 뺀 나머지 3면에 10mm 간격으로 해서 다 시접을 접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창을 먼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중심을 잡아 놓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 들어가는 원단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지퍼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이렇게 3면을 시접을 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해보려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했는데요. 본딩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보강 테이프를 대신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시접 접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접이 접히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 두께를 줄이려고 끝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낸 겁니다. 잘라진 그 뒤쪽을 시접을 접어서 마감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안감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시접이 접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짧게 재단을 해서 잘라줄 거예요. 자, 이제 지퍼창 테두리 부분에 크리저 라인을 그어 주시고요. 테두리 부분만 먼저 바느질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안감 들어가고 이 지퍼창 안쪽에 사각형 모양으로 된 부분을 나중에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저 지퍼창 아래쪽에 개인 로고 같은 거나 아니면 선물하실 때는 이니셜 같은 거 불박 작업해서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선물할 거라서 이니셜 작업을 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래쪽에 본딩을 하셔도 되지만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정은 어차피 바느질로 해서 고정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 아랫부분 바느질 하신 다음에 양면 테이프 붙여둔 부분을 겹쳐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앞면하고 뒷면 겹쳐서 테두리 부분 다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이핑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파라플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은 뭐 꼭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심선에 맞춰서 이 포켓 만들어 둔 것도 붙여 주시고요. 중앙에 들어가는 장식이 있어요. 개고리하고 디딤고리가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장식 꼭 들어가야 돼요. 바이어스는 7mm 라인에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도구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미리 그어두고 하는 겁니다. 손잡이에 보시면 약간 V자 형태로 해서 그 라운드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단하고 같이 겹쳐져서 바느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선 그리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단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울 그리프나 송곳 작업을 해서 꼭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손잡이 이 길다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선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본딩을 할 때도 그려진 부분에 전체 다 본딩을 하는 게 아니고 V자 형태로 해서 그 부분에만 본딩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손잡이 이거 본판에 본딩 하시기 전에 스트랩 있는 쪽은 미리 바느질까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만 바느질을 하시고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송곳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바느질까지 하시면 손잡이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옆판에 들어가는 이 띠 부분에도 중앙에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열생하게 하실 거면 살짝 피아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중앙에 들어가는 조리개 끈은 겹쳐지는 부분이 한 5mm 정도 되게끔 해서 본딩 작업을 하시고 중앙에 잘 맞게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된 스트랩 끈은 본판에 들어가 있는 디링고리에 잘 걸어서 바느질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양쪽에 이 스트랩 끈을 다 조립을 해주시면 이번 가방은 다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그 BB 사이즈, 미니 사이즈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수납력도 좋고 오히려 사용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